이쪽의 각도를 비순각이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가 너무 꺼져 있으면은 코끝이 좀 화살코처럼 처져 보이거나 입이 좀 돌출돼 보이는 인상을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정면에서 봤을 때 콧구멍이 너무 노출돼서 코가 짧아 보여요 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는 옆에서 보면 코가 들린 게 아니고 콧구멍 자체가 좀 위로 말려 들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AB성형외과 조규상 원장입니다. 우리가 코가 예쁘다고 이렇게 느껴질 때 보면은 코끝 높이가 너무 들리지도 너무 처지지도 않고 얼굴 전체랑 잘 어울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오늘은 예쁜 코끝이란 어떤 건지, 또 코끝의 위치나 높이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같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코를 옆에서 봤을 때 중요한 기준이 몇 가지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미간에서 코끝까지의 그 라인, 비순각, 그리고 코의 길이, 이렇게 세 가지를 많이 보는데요. 첫 번째, 이제 미간에서부터 코끝까지의 그 라인이 굉장히 매끄러운지, 요즘은 이제 미간보다는 코끝이 살짝 더 높으면서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이어지는 코 라인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비순각이라고 해서 코랑 입술 사이의 그 각도, 이쪽의 각도를 비순각이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가 너무 꺼져 있으면은 코끝이 좀 화살코처럼 처져 보이거나 입이 좀 돌출돼 보이는 인상을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각도가 살짝 튀어나올 수 있도록 잘 조정해 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코의 길이에요. 코가 너무 짧으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들창코, 아니면 너무 길면 처졌다고 해서 이제 화살코처럼 보이죠. 짧으면은 콧구멍이 너무 많이 보이고, 그렇다고 조금 더 길면은 약간 나이 들어 보이고 좀 둔한 인상을 줄 수 있거든요. 이번에는 이제 정면 기준도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정면에서 봤을 때 코끝과 콧날개가 이제 자연스러운 곡선을 이루는지가 중요한데요. 이거를 이제 갈매기 곡선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정면에서 봤을 때 콧구멍이 너무 노출돼서 코가 짧아 보여요 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는 옆에서 보면 코가 들린 게 아니고 콧구멍 자체가 좀 위로 말려 들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흔히 말해서 용코, 그러니까 비익퇴치개라고 말하는데, 이럴 때는 콧날개 내리기 이런 수술을 해서 교정을 해줘야 좀 더 완성도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복코가 고민이다 해서 요거를 너무 얇고 이제 뾰족하게 만들다 보면은 우리가 좀 찝힌 코처럼 좀 어색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볼륨 조절도 좀 적절하게 해주는 게 좀 중요합니다. 이제 먼저 케이스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좌측 사진 보시면은 좀 코가 이렇게 처져 있죠. 처져 있다는 인상이 강한데,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 라인이 일단은 먼저 뻗어나오질 못해요. 코끝에서부터 갑자기 확 처진다라는 느낌을 주고, 이 콧망울의 중심이 좀 아래쪽을 향해 있어요. 방향이. 수술 후의 사진을 보면은 콧망울의 방향이 좀 더 위로 솟아 있죠. 그리고 미간에서부터 콧등 이렇게 이어진 라인이 매끄럽게 쭉 뻗어나가는 그런 인상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코끝의 라인의 변화가 생겼고, 그리고 이제 코끝이 이제 들린 경우도 한번 보자면은, 정면에서 보면 아주 미묘한 차이지만 콧구멍이 좀 더 잘 보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콧날개가 조금 더 내려와 있어가지고 약간 그런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그리고 복코도 조금 남아있고, 근데 이제 수술하고 나면서 콧날개가 조금, 코끝이 내려오면서 콧날개가 상대적으로 위쪽으로 올라온 느낌을 받게 돼요. 그리고 복코도 좀 슬림해지면서 콧구멍이 좀 덜 강조돼가지고 그런 느낌을 주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옆 라인을 먼저 보면은, 이제 이것도 큰 차이 나는데, 보면은 코의 라인이 살짝 라인이 약간 울퉁불퉁해요. 자세히 보면은 그게 이제 미간에서부터 쭉 뻗어 나오는 이런 라인이 형성되고, 콧망울의 방향이 이제 위로 좀 솟아오르게 돼요. 콧날개가 조금 상대적으로 수술 전에 비해서 조금 더 올라간 느낌을 받게 됩니다. 좀 수술이 부담되시니까 하이코나 미스코, 그리고 이제 필러 시술 이렇게 많이 하시고 나서 오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 많이 물어보십니다. 근데 이런 시술들은 제가 느끼기에는 대부분 콧등 쪽에 볼륨을 주는 용도예요. 코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볼륨을 줘서 올린다기보다는 각도를 이제 조절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는 볼륨 주는 시술로는 좀 어렵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특히나 코끝이 짧아서 이제 길게 좀 내리고 싶다거나, 아니면 너무 길어 살짝 올리고 싶다거나, 이런 거는 사실 시술로는 한계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간혹 보형물이 좀 부담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오히려 무보형물로 이제 코끝을 좀 잡는 그런 수술도 있거든요. 이런 게 이제 훨씬 안정적이고 원하는 결과를 확실하게 코끝을 잘 조절할 수가 있게 됩니다.
코끝에 사용하는 재료는 이제 어떤 게 있냐 하면 예전에는 매드포나 뭐 다양한 재료들을 많이 썼거든요. 근데 이제 코끝은 움직임이 많고 장력도 좀 많이 걸리는 부위라서 보형물이나 아니면 이런저런 재료들에 대한 부작용들이 좀 많았어요. 지금은 이제 대부분 저희는 연골을 사용합니다. 이제 연골이라고 하면은 비중격 연골이나 귀연골이나 자가늑 연골 아니면 기증늑 연골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비중격은 코 안쪽에 있는 연골인데 이렇게 만질 수가 있거든요. 코 쪽을 이렇게 만지면 이렇게 만져져요. 유연하면서도 이제 좀 강성이 좀 있어서 기둥 같은 걸 세우는데도 좋은데, 이런 경우에 이제 코끝을 좀 만들기도 유리하죠. 근데 저희 동양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중격이 작거나 크더라도 얇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부족할 수가 있어서 늑연골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가늑연골은 이제 본인 갈비뼈에서 채취하고, 또 그 외에 이제 그런 게 좀 무섭다 그러시는 분들은 기증늑연골을 쓸 수 있거든요. 상품화된 재료인데 그런 것도 이제 비슷한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끝을 많이 욕심을 내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높이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아니면 이제 약간 살짝 돼지코처럼 이런 움직임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늑연골이나 이런 거 필요 없이 귀연골만으로도 충분할 수가 있어서 이런 연골 선택은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선택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피부가 원래 선천적으로 얇거나 아니면 재수술을 여러 번 하는 경우에 점점 얇아지거든요. 그래서 연골이 비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진피 조직으로 보강을 좀 해서 비치지 않도록 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예쁜 코끝이란 이제 어떤 건지,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 어떤 수술이 필요한지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제 교과서적인 정답이랑 요즘 유행하는 자연스러운 스타일은 조금 다를 수가 있거든요. 무조건 이렇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 본인의 얼굴형과 인상 그리고 피부 상태에 맞는 디자인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전문의와 충분히 상의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수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AB성형외과 조규상 원장이었습니다.